안녕하세요. 조니팀입니다. 오늘은 르노 캡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지난 2013년도인가요? QM3라고 해서 소개가 됐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 차량입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 최근 르노의 디자인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모여주는 그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C-쉐입의 형태가 앞쪽 DRL뿐만 아니고 뒤쪽 테일램프에서도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이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크기로 조금 비교해보면 코나보다 전장이 조금 길고요. 휠베이스도 코나랑 티볼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티볼리가 가장 길기는 하죠. 후측면부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안팡진 느낌이 들고요. 이전 세대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실내 디자인은 최근 출시가 됐던 XM3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본 색깔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컬러를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산뜻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컬러풀하게 가져가는 것도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2차 급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옵션이겠죠. 기어 노브는 생긴 것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 변속 타이밍이 참 인상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디자인을 봤을 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60도 서라운드 뷰를 보여주는 카메라라든가 그 다음에 좁은 길에서 주차를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낮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밤에는 해상도가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죠. 이지 커넥트라고 하는 앱과 연동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이런 점에서는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면은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본닛 위의 굴곡입니다. 굉장히 근육질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가운데의 그릴은 듬성듬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게 좀 스포티한 느낌을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휠은 지금 XM3에서 봤던 약간 90탄 같은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은근히 SUV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더에 꾸며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인위적인 것 같아서 저런 거는 크게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은 C-쉐입을 뒤쪽에서도 상당히 당당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뒤로 급격하게 싹 좁아지는데 저런 부분 보기 좋고요. 실내에서는 좀 컬러풀하고 헤드레스트 일체형 비스름하게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패턴이라든가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조금 차량의 등급에 잘 어울리고 약간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인 느낌들을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틱은 국내에서 이제 수동 기어는 국내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전면 시야가 확 터 있는 느낌이고 스티어링은 조금 도톰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디지털 클러스터는 크기라든가 안쪽의 구성들 그리고 아마 경쟁 차량들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9.3인치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패널입니다. 아이코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해상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없고 아마 2차급에서는 쉽지 않은 해상도입니다.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고요. 피아노 타입의 이 버튼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둥글둥글하게 이어지는 버튼들 좋습니다. 도어 쪽의 패널은 깔끔하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8가지 컬러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죠. 파워트레인은 1.5 디젤, 1.3 가솔린,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PHEV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디젤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PHEV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상 가격은 글쎄요. 영국에서 공개된 걸 확인을 해보면 하나로 보면은 약 한 3,300에서 3,500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기존의 QM3 가격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QM3 이후에 지금 국내에 2013년에 데뷔한 이후 19년에 판매 종료가 된 걸로 작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만에 들어오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6년 만에 풀 체인지가 된 차량입니다. 셰시 자체도 바뀌었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200에서 2500선 정도, 그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이죠. 르노의 CMF-B라고 하는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미 신형 클리오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성능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내 고급감이라든가 이 공간에서 많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로 엔캡에서 지난해에 실시가 됐던 충돌 테스트입니다.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별 5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어른이 승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정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EB라고 해서 자동으로 급정거하는 것들도 다양한 조건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에서 다 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발휘를 했고요. 르노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르노가 제가 느꼈을 때는 단순한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성능을 구현을 해내는, 그게 뭐 셰시라든가 서스펜션 셋업이라든가 지금처럼 라인 서포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단순하면서도 참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 충돌을 했을 때 잘 보시면 도어 패널이 흔들리긴 하는데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만큼 바디 이 설계라든가 셰시 감성이 받쳐준다는 얘기고요. 에어백의 전개도 저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 같고, 뒷좌석이 사실 SUV들이 취약한데 안전벨트의 성능들 보시면 충분하게 버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셋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더라도 운전석에 충격이 상당히 가해졌을 것 같은데 또 이게 틀어지지 않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셰시 이 전체적인 차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 양쪽이 흔들림은 있는데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튕겨 나오거나 막 이 팬더 부분이 날아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별 5개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뒤쪽에 카시트 장착하고 지금 아이들이 앉았다고 생각하고 충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이 참 잘 되는 것 같죠. 옆구리,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옆에서 저렇게 받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일단 사이드 에어백이 갖춰져 있고요. 전기에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차체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어 쪽에서 충분하게 이 충격 같은 것들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안정성은 아마 확보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테스트를 따로 해봤을 텐데 그런 결과들도 향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자는 언뜻 앉으면 살짝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전의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확보가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웨이 트래픽 잼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국내에서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만한 기술은 아닙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라인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가운데로 라인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완연한 반자율 주행은 아닌 거죠. 어쨌거나 완전히 정차를 했다가 다시 재출발을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연동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옵션은 갖춰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스페셜 모델이 2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니셜 5이라고 해서 지금 QM6도 요 버전이 나와서 프리미에르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캡처도 요 라인업이 있습니다. 르노의 차량들이 이니셜 5이라고 해서 요런 라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컬러도 전용 컬러가 있고 샤크 안테나 적용이 되고 휠도 지금 보시면 전용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PHEV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국내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젤이나 가솔린도 좋지만 하이브리드는 최대한 빨리 국내에 도입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니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